막 식구들이 봐도 짜증이 난다 이런 얘기가 될 정도로 이분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분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해가 가는 면이 있어요. 이 아주머니께서는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고생을 세칭 힘들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었어요. 동네 그냥 자전거 타고 이렇게 쭉 가시고 장 보러 가시다가 했고 다쳤을 때 요 운전자 분께서도 당황하시고 좀 이렇게 화도 나시고 그랬는지 도리어 막 화를 내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쳤습니까? 이런 말 듣고 병원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네가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게 되니까 너무 놀랍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라는 생각이 머리에 확 박힌 다음부터는 온몸이 아픈 거예요. 악몽을 꾸고 다시는 평생 자전거 못 탈 것만 같고. 즉 그만큼 스트레스라는 거를 내가 어떻게 주관적으로 느끼냐라는 게 참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스트레스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친구 뭐 힘 고생하는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악의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친구한테 아니면 아는 사람한테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주지만 듣는 사람은 내가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냐? 열받죠. 자존심 상하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우리 오늘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힘들겠다. 나도 전에 그런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참 힘들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나는 위로한답시고 뭘 그런 걸 가지고 괜찮아 툴툴 털어 잊어버리자 라고 할 수 있지만은 듣는 사람은 내가 별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걸 보인다는 게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는 즉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저 친구는 너무 힘들 수 있고요. 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저 친구는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에서도 이게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을 알면 아주 중요한 함의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생각해보는 거는 그게 이렇게 괴롭게 하는 문제가 왜 있어 우리 몸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는 거지? 라는 한 목적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게 왜 이런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을까? 즉 우리 몸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일종의 면역체계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면역체계와 유사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우리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나 이런 분들 보죠. 아니면 백혈병 걸렸다는 것도 면역이 떨어지는 병이죠. 즉 그런 분들은 감기만 걸려도 죽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하죠. 즉 스트레스는 일종의 면역과 비슷해서 내가 적당한 스트레스의 내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듯이 항상 없앨 수는 없는 거고 내성이 있다면은 나는 어떤 더 강한 자극이 오거나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잘 반응할 수 있는데 마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 같이 내성이 없는 사람은 감기 걸릴 정도의 작은 일에도 금방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평소에 좀 스트레스를 겪고 사는 게 내 정신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또 하나는 자동차로 치면 스트레스는 일종의 범퍼예요. 앞범퍼, 뒷범퍼 있죠. 앞범퍼, 뒷범퍼가 있는 건 뭐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팡하고 부딪혔을 때 우리 운전자를 보호해주고요. 내지는 그 차의 진짜 엔진이나 이런 데가 망가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죠. 즉 스트레스가 그런 걸 얘기합니다. 이런저런 힘든 일을 겪을 수 있는데 바로 증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도록 알아서 해결해주는 시스템이 스트레스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결국 스트레스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덜 불편하게 세상에 적응해가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의 우리 전신에서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나름의 아주 중립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건가에 내 몸은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두 종류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쁜 스트레스랑 좋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런 교통사고가 나거나 교통사고 나는 일 같은 건 참 안 좋은 스트레스죠. 하지만은 아까 제가 걸어 나오는 거 같은 거는 우리 신부가 입장을 할 때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 드레스를 밟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할 수도 있죠. 바로 그런 두 가지 스트레스 다 똑같은 반응 우리 몸에서는 입이 바짝바짝 타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머리가 다 서버리는 것 같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건 우리 몸에서
중립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지,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마치 나쁜 애 같이 얘기하는 거는 듣는 스트레스가 되게 기분 나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는 아주 중립적인, 좋은 스트레스도 있고 나쁜 스트레스도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게, 경험해서 내 내성을 키우는 게 제일 좋은 일일 수도 있겠죠. 상장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애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다든지 스트레스죠. 아니면은 생일 때 누가 너무 좋은 선물과 너무 기분이 좋다든지 이런 것도 일종의 스트레스. 그럼 난 뭘 해주지? 이런 스트레스 받는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정말 작은 한마디, 너 왜 그러니? 이런 말 들어도 막 와장창 무너져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평소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곱게 지내기보다는 좀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힘든 일도 좀 경험하고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진짜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좀 견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적 몸의 반응이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길을 갔는데요. 부식하면서 뭐가 보였어요. 짝대기 같기도 하고 뱀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하고 찬찬히 다 봐서 이게 방울뱀이네 도망가야겠다라고 하다 보면 물릴 수도 있죠. 거기까지 5초 10초가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 몸을 반응시켜서 딱 튀어나오고 가슴이 죽은 걸 큰일 날 뻔했어 라고 생각하면은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두 개의 트랙으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는 국도고 하나는 고속도로예요. 즉 우리 뇌에서 생각할 때 우리 뇌의 뒷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편도체에서 일단 받아들여서 일단은 안 좋은 거를 딱 받아들여요. 일단 먼저 몸을 준비시킵니다. 뭔지 모르겠는 딱 뭐가 생겼어. 뭔가 부시럭거리는 게 있으면은 안 좋은 거로 받아들이고 몸은 일단 딱 하고 근육이 긴장하고요. 심장 박동수를 쫙 펌핑을 해놔요. 그 다음에 그 심장 박동수 빨라지고 심장에서 펌핑이 된다는 건 내가 빨리 뛸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눈도 딱 시야가 좁아지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시야가 팍 좁아지고 그러면서 쫙 봤더니 0.05초 사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뇌의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전두엽에서는 빠바바박 컴퓨터가 돌아가서 이거는 뱀이다. 뱀 중에서도 물뱀이다. 방울뱀이다. 끝까지 잘 봐야 알 수 있잖아요. 봤더니 물범이네. 별거 아니네. 넘어가자. 그러면은 쫙 다시 정상화됩니다. 근데 방울뱀이네. 그럼 그 다음 둘로 갈라져요. 이걸 잡을 것이냐 아니면 도망갈 것이냐. 우리 싸울 거냐 도망갈 것이냐에는 똑같은 계전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듀얼 트랙이라고 얘기한 두 개의 트랙을 움직이게 되는데